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가게 되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 하남시입니다. 덕풍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옛날 생각나네요. 제가 사실 이쪽 근처에는 학교 나와가지고 여기 하남시하고 이쪽 강동구 쪽은 인연이 깊거든요. 그치, 이제 하남 프리미엄의 초역작 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더샵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군요. 이제 곧 있으면 입주하게 되는군요. 사전 점검이 지난주였는데 사실 제가 여기 사전 점검 동행 신청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영상을 찍게 된 배경은 뭐냐면 어떻게 좀 전화통화가 몇 군데가 와가지고 저희 거는 분석 영상 안 올라가나요 했는데 저기 초대를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다른 현장이 많아가지고 강일동 쪽이라든지 이쪽 과천 쪽에서 좀 바빴던 것 같아요. 세대수가 상당하군요. 그리고 되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조금 요청에 의해서 들어온 게 지금 74 타입 요청도 있었고 84 타입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딱 봤을 때 일반 분양 408세대 중에서 290세대를 차지한 59A 타입 그거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120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 108세대인 59B 타입 59B 타입도 제가 타워형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너무 고마운 게 단일 타입입니다. 139세대 중에서 100세대를 차지하고 있는 74 타입. 조금 아쉬운 게 4배 구조로 빠졌으면 좋았는데 역시 어떤 조합 아파트에서 특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3배 구조로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근데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장점도 많은데 제가 너무 많이 다뤄본 평형 타입이라서 어디가 약점이고 어디가 또 장점인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241세대 중에 의외로 세대수가 적은 78세대로만 이루어진 84 타입, 여기를 제가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여기 84 타입 같은 경우는 정말 표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과서적인 그런, 만약에 앞으로 모든 아파트를 다 통일해서 무조건 이대로만 지어라, 이 도면대로만 지어라 하면 저는 이 도면을 선택하게 될 것 같아요. 딱 이상적인 거, 오랜만에 이상적인 평면도로 봐요. 그래서 일단은 84 타입 일반 분양 78세대라고 하지만 다 오실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좀 차별적으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59A부터 시작할게요. 자, 59A 볼게요. 59A를 보면 여기 이 그린한 부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묶여 있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이런 3, 4라인, 1, 2라인들이 서로 대칭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잘 보시면 이게 이제 평면도인데, 평면도 보면 예를 들어서 이걸 침실 2를 현관 쪽을 입이라고 하면 입이 왼쪽에 달려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같은 평형 타입인데 이 4라인 109동의 4라인 같은 경우는 대칭형이에요. 뭐 101동을 예를 들면 1라인이랑 3라인은 지금 평면도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데 2라인이랑 이쪽에 있는 4라인은 거울 버전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미 사전점검 지나갔으니까 사실 지나친 일인데 지금이 사전점검 전이었다면 맞아요. 이 평면도를 반대로 프린트를 해서 보시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자, 전형적인 제가 정말 조합 아파트에서 많이 봤던 구조인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바로 거실이 크고 주방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쪽을 갖다가 이제 식탁을 이런 식으로 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 이 강마루 바닥하고 같이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놓는 게 사실 집이 되게 넓어 보이고 쓰시기에도 이게 더 편하거든요. 이유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예를 들어드릴 거고, 안방이 생각보다 작게 나왔고요. 여기가 이제 붙박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류의 아파트들은 붙박이를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현관 쪽에 현관 팬트리가 일단 없습니다. 이런 구조들이. 그래서 이제 수납에 대한 어떤 복도 팬트리도 없을 뿐더러 수납이 굉장히 취약한 게 바로 이 형태예요.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장점이라고 얘기하면 거실이 분명 구축에 비해서는 작게 느껴지실 텐데 요즘 신축에 비하면 여기가 운동장이에요. 제가 어림잡아 여기 봤을 때 여기가 생각보다 넓을 것 같아요. 한 3,500 정도까지도 나올 것 같아요. 보통은 한 3,200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런 구조들은 4배 구조보다 요게 조금 더 넓고 요거는 같을 거예요. 한 3,700, 800 정도가 나오니까 요거는 표준이고 얘는 딱 봐도 2,700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2,700 작은 방이죠. 그리고 얘도 2,700이 나오죠. 항상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5구 타입 치고 이게 뭐 3m씩 나오는 거를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보통 이것도 조금 넓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래 제공받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수납 대신에 방들이 조금 정사각형으로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방들이 그렇게 작게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나 아쉬운 게 만약에 이 침실 3이 이쪽으로 이사를 가서 이렇게 달려 있었더라면 그러면 요즘에 막 우리가 알고 있는 타 브랜드 중에 5구 타입 중에 막 이렇게 길게 드레스룸이 빠진 형태가 있어요. 바로 여기에 이어서 그런 것들 보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러우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놨을 때는 한 1,500짜리 식탁이 들어가고 반대로 이렇게 놓으면 한 1,370, 막 80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좀 긴 거를 놓자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긴 식탁을 놓는 방법, 쉐이프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요게 생각보다 여기에다가 붙박이 옵션을 하거나 붙박이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기존에는 기성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흔한 브랜드의 헤드 있는 침대를 놓는 순간에 여기에는 문이 안 열려요. 이게 바로 우리 5구 타입의 이제 직면해야 될 문제예요. 여기는 더 심하겠죠.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여기다가 붙박이를 스위치까지 옆으로 빼서 할지언정 침대를 이쪽으로 놓는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려볼게요. 여기에다가 침대를 놓고 붙박이를 놓는 건 어차피 말이 안 되고, 가장 이걸 제가 이제 하이브리드 구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런 하이브리드 구조의 가장 큰 아쉬움은 바로 뭐냐면 요 공간이에요. 요 공간. 요 공간이 어떻게 통로를 좁아 보이게 할 수는 없는데 뭔가를 놓기에도 애매하고, 또 요 공간도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기다가 뭐라도 하나 짜면 여기 입구가 좁아지게 되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하게 삼각형 이런 식의 수납을 짤 수도 없는 거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이렇게 막 짜고 싶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데 또 우리가 사선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되어 있는 거를 또 좋아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혼부부들이야
공간이 아기가 없거나 아기가 한 명인 경우에는 여기를 드레스룸으로 쓰자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면 가장 이렇게 근접해 있는 공간에다가 뭐 붙박이를 짜든 행거를 시스템을 짜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드레스룸 개념을 파생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이가 2명인 집도 많잖아요, 5구 타입에. 그분들은 얘 하나를 갖다가 얘하고 얘가 이미 이제 애들한테 주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기에 결국은 붙박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방법이 어떤 수납이 안정화된 상태에서 소파 식탁을 놓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좀 참고로 하셔도 되는 영상들이 예전 영상들은 좀 신빙성이 떨어지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난주부터 쭉 올려드렸던 그 과천 지식 정보타, 그러니까 지정타 쪽에 그 55A, 55B, 심지어 여기보다 좀 더 평형대가 낮은 그런 아파트를 저희가 실제적으로 촬영하고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그런 거를 참고 삼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표준 4배형보다는 약간은 조금은 떨어진 형태인 3베이 구조인 59A를 한번 봤고요. 수납을 확보하자, 이게 제 과제인 것 같아요, 이 59A에 대해서는. 자, 59B 타입 같은 경우는 평형 타입이 딱 이 방향 하나네요. 네, 이 방향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타워형 구조거든요, 여러분. 근데 좀 통풍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여기에 창문이 하나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조금 어떤 바람이 돌아가는 거, 그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 옆구리에 이게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비확장은 볼 필요 없고, 보통 이제 붙박이 옵션을 어떻게 했냐를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보는데,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거를 굳이 따질 필요 없고, 여기는 이 아일랜드가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가장 사람들이 이제 조금 약간 아쉬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일랜드를 갖다가 과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하면 좋죠, 공간만 허락이 된다면. 근데 얘 때문에 여기에 식탁을 놓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현관에 들어왔을 때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돌출되는 게, 이게 싫으니까. 그래서 다른 제 타워형 영상들 되게 예시가 채널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영상이, 그것만 보시더라도 타일로 옵션을 하셨던 분들은 뭐가 유리하냐면, 얘가 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조금 단점이 보이는 게, 여기 여러분 이게 그대로 사각형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꺾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이미 한번 재단이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조금 아쉽네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각형으로 붙였으면 얘를 이렇게 약간 돌리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쓸 수라도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제 실물을 못 보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는 아마 그대로 식탁을 이렇게 놔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창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이란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이드에 이런 창문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이제 조금 미래적인 거죠. 이런 타워형들이 많죠. 그래서 여기에 블라인드, 여기에 커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커튼으로 다 통일 있게 이렇게 기역자로 하는 게 훨씬 더 예쁜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파는 의외로 큰 게 들어가요. 단 이런 약점은 있어요. 분명히 여기 뷰가 더 좋은 집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데 소파를 이쪽에다가 놓는 거는 이제 약간 답답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9B 타입 같은 경우에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3베이 또는 타워형 구조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이럴 때는 아무래도 원래 소파를 놔야 되는 방향에 소파를 놓는 게 맞는 거고,
TV조차도 이런 식으로 커브드 형태보다는 거의 없지만 기존의 커브드를 잘 쓰고 오신 분은 저를 만난다면 제가 선생님 TV가 고장난 건 아니지만 육안상으로 옆구리가 여기서 다 보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냥 얍작한 TV로 바꾸시는 건 좀 어떤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야말로 수납 공간을 확보하자라는 말보다는 수납 공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수납 공간이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기다가 붙박이를 선택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예외가 있다면 진짜 신혼부부 중에 이거 하나를 드레스룸을 아예 만들어버리는 그런 케이스 빼고는 여기다가 붙박이 하셔야 돼요. 이때 붙박이를 이제 최대한 수납을 많이 넣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그 침대하고의 관계 이런 거를 아마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많이 설명드릴 거고, 옵션으로 따지면 이제 자녀방에 여기랑 여기랑 놓는 게 오히려 55A 타입보다 59A 타입보다는 더 수월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요 길이가 그래도 똑같이 저희는 길게 나왔는데 아까 보셨던 59 A 타입 같은 경우는 위쪽에 있는 방이 조금 좁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디가 좋고 나쁘고 그런 걸 떠나서 여기는 물소리는 진짜 한꺼번에 나니까 괜찮겠네. 조용한 구석이 있겠네, 이 집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59B 타입은 오히려 정말 홈스타일링 하기가 제 입장에서는 편안한 게 그냥 말 그대로 소파 놓을 곳에 최대한 좁은 소파를 넣고 여기에 붙박이를 하나 놓고 붙박이 문 열림 때문에 여기에 침대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를 알려드리고, 침대가 헤드가 없어야 되는 이유를 벌써 여러분들 조금 눈치채셨죠? 그 다음에 저는 슬라이딩으로 할 거예요. 슬라이딩으로 하신 분들 다 후회하실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또 저는 그래서 이 선에다가 맞출 거예요, 선생님. 루카 부장님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 뭐라고 안 하는데 안에 있는 내경이 이제 정말 좁게 나와서 옷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얼마나 수차가 나온지를 이제 사전 점검 때 실측하셨던 분들이 오시면 저한테 알려주겠지만, 일단은 600짜리 하나를 여다지를 해도 아마 튀어나올까 말까의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내경 550을 고수해야 되는 상황에서 650 내지 700이 튀어나온 슬라이딩은 재미가 없답니다. 왜? 너무 많이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붙박이를 추가를 할지언정 이런 식으로 침대를 놓으면 책상을 놓을 데가 없죠. 여기에다가 놓을 수도 없고, 왜냐면 문이 열려야 되니까. 여기에다가도 길게 놓을 수 없죠. 왜냐? 문이 열려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붙박이를 놓든 안 놓든 침대 위치는 항상 이쪽이고 항상 머리 위치는 이쪽이고, 그리고 이 공간을 누가 최대한 기역자를 서재 또는 피아노 또는 여러가지 책상 두 개로 누가 이용할 것인가, 요게 항상 관건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재밌죠. 똑같아요. 실제적으로는 여기는 서재 섹션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침대나 붙박이는 이쪽에 침대가 이어질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붙박이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벌써부터 눈에 보이는 게 이쪽에 측면에 전신 거울을 놓는 게 낫겠죠. 그러면 여기에 자녀분들이 학교 갈 때 이쪽에 비치는 모습 고치고 머리 모양 고치고 신발 신고 학교를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겠죠. 자, 74 타입.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오히려 이번 하남 쪽에서는 제 메인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예. 여기도 대칭 구조가 있어요. 잘 보시면, 예, 맞네. 여기가 106동의 3라인. 3라인은 대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되고요. 자, 평면도 볼게요. 자, 여기도 우리가 아까 제가 약간 아쉽다듯이 얘기했던 3베이 구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 일단 평형대가 좀 달라요. 다르고, 이거를 보시면 돼요. 여기는 바로 요 공간을 누가 어떻게 살리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요 공간. 요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두껍게 놓는 것도 문제고, 왜냐면
문에 간섭을 주니까 양쪽 이쪽에 있는 동선과 이쪽에 있는 동선에 간섭을 주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렇다고 이렇게 배볼록한 어항처럼 만들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 집이 달라지는데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일단은 이쪽에 미니 홈바를 조금 간지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볼 거고요. 또 하나가 사람의 키가 다 한기범 씨나 홍진경 씨처럼 큰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 이걸 3D로 그리면 분명히 이쪽이 문이고 이쪽이 비어있는 공간인데 이쪽에도 문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다가 너무 사각형으로 뚱뚱한 이런 녀석을 이런 식으로 놓으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하고 간섭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오히려 이게 아니라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다면 문에 피해가 안 가는 플로팅 선반처럼 이쪽에 위에다만 어떤 약간 홈바 느낌의 이런 수납장 여기 있는 이제 간접 조명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꾸미고 의외로 이쪽으로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수치를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식탁은 당연히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고 여기 냉장고장 짜실 거고 여기는 워시타워를 놓으면 보조 주방 짜는 게 너무나 좋아요. 이 보조 주방 짜는 게 너무너무나 잘 돼 있는 거예요. 여기가 꼭 짜시고 여기도 역시 이걸 이제 드레스룸이라고 했는데 이게 드레스룸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문 열면 그냥 옷 2개 걸고 끝입니다. 이거는 절대로 큰 게 아마 사전 점검이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영상 보신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하실 거고 이쪽에도 붙박이를 하면 지금 이거를 보시는 치사 타입 분들은 저 사람 왜 그래 여기 방이 얼마나 작은데 여기다 붙박이를 놓으면 침대를 못 놓는데 맞아요. 침대 못 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헤드용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신랑들이 발로 문을 열 수 있어요. 여기 붙박이를. 그런데 침대가 먼저야? 수납이 먼저야? 이렇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방 하나를 수납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러면 나중에 이 집을 만약에 팔 경우에 아이 2명 있는 집은 73을 갖다가 드레스룸을 만들어버리면 좋아서 이 집을 사진 않겠죠, 여러분? 그래서 무한 경쟁 시대에 돌입하면 이거는 우리 집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원하는 피를 얹혀주고 살 그 훌륭한 부부의 집을 관리를 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이 집을 꾸미시는 게 어떤지 그게 저희가 말한 동탄 스타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침실 3을 우리는 애기가 없어 우리는 딩크족이야 나는 여기다가 드레스룸을 꾸밀 거야 아니 꾸미세요. 꾸미는데 나중에 이제 가매수자들하고 그 부동산 아주머니 사장님이랑 같이 여기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방을 보고 저같이 애기 2명 있는 사람이 여기는 이거 붙박이 뜯어가실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놀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 벌써 매도 시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단계는 아닐 수는 있지만 3, 4년, 5, 6년, 7, 8년 금방 지나가고요. 그때 이제 집을 똑같이 내놨을 때 같은 단지에 있는 분들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하더라도 확실히 아이 2명이 있는 집이 쉽게 들어가는 그런 스탠스로 유지하는 게 여태까지 그 많은 소비자를 겪으면서 그게 제일 유리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드레스룸화 시키는 것도 막 어마어마하게 막 가까워서 막 편리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짜고 여기에 이 붙박이하고 많이 좁아 보이지 않는 그런 형태의 가구를 설치하는 거를 제가 아마 추천도 드릴 거고 홈 스타일링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쪽에 있는 침실 2와 이쪽 침실 3는 이제 아이들 2명한테 주는 방향으로 하되 여기는 좀 재밌는 게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붙박이를 근데 놓을 수가 있어요. 또는 이렇게 길게 놓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 724 타입은 침실 3이 정말 잘 빠진 거예요. 뭔 소리냐 심지어는 침대를 이 방향으로 놓고 그리고 이렇게 책상을 놓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큰 붙박이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74 타입에 아들 1명이랑
딸 한 명이 있다고 치면 이게 딸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붙박이를 했을 경우에. 옷이 많은 딸 쪽에 양보를 하세요. 이쪽은 그냥 아들방, 어정쩡한 그냥 대략적인 옵션에서 많이 보시던 그런 붙박이에 침대, 여기에 기역자 PC방처럼 꾸며주고, 식탁 자리는 오히려 너무나 깨끗하게 잘 맞아떨어져요, 이쪽하고. 그 대신 너무나 끄트머리에 원목다리처럼 두껍게 생긴 그런 무다리를 집어넣어서 또 84 타입에 들어갈 식탁을 74에 왜 놨냐 이런 얘기를 듣지 마시고, 얄쌍하면서 이 홈바와 이 냉장고장과 이 식탁의 3단 콤보가 저는 예쁠 것 같아요. 소파 위치는 이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어느 쪽에 놓든. 그러니까 결국은 뷰 좋은 쪽인데, 여러분 이게 이제 조금 에러입니다. 보통은 여기가 TV가 있죠. 근데 여기에 소파 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시야 간섭이 발생합니다. 시야 간섭. 이런 점이 있다는 거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74 타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하게 잘 나온 그런 평형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방했어요. 이 3베이 구조 치고는 정말 선방했어요. 근데 여기도 역시 수납을 확보하자라는 슬로건을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현관 팬트리가 없어요, 여러분. 이 현관 팬트리가 참 중요한 건데. 자, 84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도 대칭 구조가 있네요. 대칭 구조가 보면 여기 2라인, 109동의 2라인, 각각 그 2라인들이 대칭 구조네요. 그죠? 그래서 총 241세대 중에 일반 분양이 78세대인데 세대를 수를 떠나서 한번 볼게요. 여기가 정말 이상적입니다. 식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방향으로 놓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쪽 알파룸은 이제 세 번째 아이가 있는 집, 셋째도 넣을 수 있는 방인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방들처럼 이것저것 세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침대 하나 정도 놓는 걸로 만족하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침대도 들어갈려나 모르겠다. 이거 잘하면 침대도 조금은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한번 직접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알파룸이 지금 엄청 큰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식탁 자리도 실제적으로 지금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옵션으로 좀 확장된 세대들이 있다면 하실 상황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게, 침실 2,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여기에 붙박이를 놓고 여기에 침대를 놓고 이쪽에 이제 서재를 이렇게 꾸미는 그런 형태라서 쌍둥이가 있어도 안 싸우게 생겼어요.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왼쪽 방 오른쪽 방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거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어느 쪽 방향으로 놓든 아까 74 타입하고 틀리게 어떤 시야 간섭이 생기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뷰 좋은 쪽으로 놓으시겠죠, 소파를. 단지 이제 이거는 예상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식탁이 이쪽에 달려있다 보면 거실의 반으로 땄을 때 왼쪽 부근하고 마주보고 있죠,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도 소파를 큰 거를 놓거나 역방향으로 놓고 여기에 테이블을 놓으면 이쪽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지고 여기는 너무 썰렁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 브라스코 그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쪽이나 또는 이쪽으로 소파를 돌리고 삼각구도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파를 놓고 여기에 식탁을 놓고 여기에 얄쌍한 TV 단자가 있기 때문에 놓으면 이게 완벽한 트라이앵글이 되기 때문에 되게 넓어 보여요. 근데 뷰가 이쪽은 누군가하고 마주보고 이쪽은 굉장히 좋으면 이런 거보다 우선순위적으로 당연히 뷰 좋은 쪽으로 소파를 놔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안방에 오히려 붙박이를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생겨요. 왜? 여기에다가 붙박이를 하시면 되거든, 이 안에다가. 그래서 이거는 양쪽에다가 붙박이 하는 거는 조금 다소 무리수가 있고, 이쪽에 붙박이를 하고 이쪽 나머지 부분은 이제 옵션 안 한 분 한해서는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탠드 행거 같은 거를 놔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나 스타일러를 삽입을 시키는 그런 용도로 놔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기 이 공간이 조금 돌출되어 있잖아. 이거 엄청 소중한 거야, 이 공간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야. 이게 다른 데 없어요. 이런 작은 거에서 삶의 질이 올라간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엄청 크진 않을 거예요. 가다가 만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사전 점검 시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오히려 84 타입이 제가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타입들인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여기는, 크게 어떤 제약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정도만 있다 이거지. 이 케어룸도 얼마나 센스가 있습니까? 단 조금 아쉬운 거는 하려면 여다지로 했었어야 돼. 아니, 그 미다지, 슬라이딩으로. 이게 문 이쪽 열고 이쪽 열는 거는 조금은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슬라이딩으로 했어야 되는데, 뭐 그거야 나중에는 본인들이 고칠 수도 있고. 이게 제가 원래 중문 영업을 안 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 원 슬라이딩, 그리고 이쪽에는 이 원 슬라이딩하고 같은 재질에 있는 스윙 도어나 뭐 이런 게 가능하다면 이게 세트로 기역자로 꾸미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 알파룸에 있는 문을 떼서 아예 이쪽을 갖다가 다 이렇게 약간 어두운 유리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상상이 아주 무한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해드려야 될 게, 이 알파룸이 있기 때문에 다들 부러워하는 건 아는데, 이 알파룸 때문에 주방이 좀 더 좁을 거고 전체적으로 다 야금야금 얘가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84 타입 자체가 어디가 잘 빠지고 어디가 못 빠지고의 차이가 어디가 더 커진 거는 아니거든요. 똑같은 공간에 주어져서 누가 테트리스를 잘했냐, 그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 거지, 여기 우리가 알파룸이 생겼다는 거는 어디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염두에 두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더 샵의 이 84 타입은 제가 정말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좋은 집을 이상한 가구로 또 망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이런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깨끗한 옵션과 같은 그런 가구로 어느 정도 이런 프레임을 구성을 하시는 게 어떤지. 오늘 조금 급조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급조한 거 맞고요. 사전 점검 전에 원래 이런 분석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요청에 의해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제 경험을 빌어서 이 5가지 타입을 한번, 5가지 맞나요? 4가지인가요? 네, 4가지 타입을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기 때문에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거 끝나고 제가 곧바로 저희 브라스코에서 주로 밀고 있는 그런 제품들의 어떤 설치 사례라든지 그런 거를 여기에다가 링크를 시켜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에 들어오셔서 좋아요나 구독은 안 눌러주셔도 되는데, 그 채널에 들어오셔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붙박이 부분이라던가 냉장고장 부분이라던가 뭐 수납 침대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서, 아니 뭐 소파 위치나 식탁 위치 이런 거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소비자 리뷰를 잘 보시면 돼요. 제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비슷한 타입을 많이 찍어 왔기 때문에, 이 집은 우리하고 조금 집 구조가 비슷하네 할 경우에는 그대로 그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게 재현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가 VR이 일단은 유튜브에 있는 걸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59 타입 한번 들어가 보면 색깔 잘 뽑았네요. 이게 옵션 색깔 중문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나 그 그레이로 하드웨어 수치를 다 뺐네요. 근데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 창틀 일단 밝은 거 정말 플러스고요. 창틀이 밝아서 다행이네요. 화장실은 제가 어차피 안 보고요, 여러분. 자, 거실로 따지면, 자, 창틀 다행히 밝고요. 너무 다행입니다. 창문 당연히 두 쪽이고, 식탁 자리는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정쩡하게 한 1400에서 1500 사이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TV 뭐야 이거, 이런 거 놓는 사람 없는데.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하얗게 나와서 좋네요. 여러분. 대형 타일 아트월은 하면 유리하긴 한데, 이걸 왜 옆으로 뺐나 모르겠어. 위로 이렇게 2장을 했으면 좋은데. 조명도 보니까 고급 옵션이 따로 있는 것 같고, 디밍 되는 거.
심지어 전동 커튼까지 팝니다 요즘에. 우리 염 실장이 필히 걱정되네요. 자, 주방 쪽 볼게요. 상부장 밝아서 다행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런 게 조금 에러예요.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공간 보이죠? 빈 공간. 이게 먼지 쌓입니다. 이거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에러인데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아랫부분은 밝은 게 아니라 약간은 조금 그레이 색상을 띄웠고요. 요거는 지금 수납 강화 편이기 때문에 일반 방을 선택하신 분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 정도면 그래도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창문 크기라든지 창문 틀 색깔이 너무나 합격입니다. 요게 제가 말했던 이제 드레스룸을 했을 경우에 옷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보이죠? 여기 옷이 이렇게 돌아가 있는 모습. 이게 이 뎁스가 이게 좁아요. 어떻게 보면 요게 좁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잘 봤습니다. 84 타입도 있네요. 84 타입 한번 들어가 보면 74 타입을 해주시면 좋은데, 세대수만은 74 타입을 해줘야 되는데 84를 해버렸네.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74는 84랑 비슷하다고. 비슷하면 다 74 했지. 자, 역시 창틀 깨끗하고요. 비둘기 그레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더샵이. 이거는 이제 희대의 멍청한 짓을 한 거고, 뭐냐면 저는 이거는 정말 센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서랍을 이렇게 중간에 파생한 게 접근성이 떨어져요. 하려면 맨 끄트머리에 두던가.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오시면, 다행히 옵션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일은 안 생기겠죠. 그죠? 일단은 딱 모델하우스대로 꾸미시면 되고, 창틀 합격, 우물천장도 좋고, 너무 깔끔합니다. 디밍되는 옵션도 있고. 주방 쪽이 중요하니까 주방 쪽 보면, 이거 디자인적으로 이게 근데 프리미엄 옵션인지 기본인지 그거는 이제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먼지 쌓이는 구간 조금 스트레스 받아도 나머지 구간은 지금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 여기가 냉장고장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여기는 이쪽에 아일랜드가 나와 있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일반형이 아니라 특화 와이드 다이닝 평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귿자의 알파룸 있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여기가 이제 알파룸이 있는 상태라면 당연히 이 식탁 자리는 이쪽으로 파생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어떤 이 아일랜드 말고 여기는 상부장을 제가 한번 보는 것 뿐이니까 색깔 조합 같은 경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방 특화가 얼마 전에 분석했던 화사엽 브리시엘하고 정말 비슷해요. 여러분 그거 꼭 한번 보셔야 돼요. 저희 채널에 가서 화사엽 푸르지오 브리시엘 편을 보시면 이 주방 특화 하신 분들은 기가 막히게 똑같은 그런 집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슬라이딩으로 했는데, 저희는 저희 쪽에 오셔서 붙박이를 하시게 되면 저는 절대로 이 슬라이딩을 권유해주지 않고 훨씬 더 공간이 많이 남는 여다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지금 실제적으로는 아마 이 안쪽에 있는 뎁스가 지금 너무 좁게 나올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깊이가 550 이하일 거예요. 그걸 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냐면, 벌써 여기서부터 옷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큰 패딩 같은 경우는 한 600 정도가 필요한데, 600으로 내경을 잡으면 이 슬라이딩 자체가 차지하는 게 10cm다 보니까 70cm짜리 붙박이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옆에 있는 통로가 간섭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내경을 갖다가 줄이는 그런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 수납에 도움은 안 돼요. 일단은
아까 영상은 물론 끝났다고는 했지만 이 사이버 모델하우스가 유튜브에 있길래 제가 자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된 거예요, 여러분. A few moments later. 프라이버시상 가렸습니다. 센스 있죠. 감사합니다. 자, 사모님, 이게 뭐예요? 다이닝룸이요. 다이닝룸 겸 서재. 네, 맞아요. 왜냐면 사모님은, 우리 고객님은 저같이 게임 매니아에 모니터를 3, 4개를 좋아는 하셔도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네, 제가 봤을 때 노트북 하나 정도만 키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말한 스타벅스 놀이에요. 네. 이 러빈룸, 바로 우리 벨포드 블랙의 오크로 한 요거랑, 그 다음에 사실은 식탁은 원래 포세린 하려고 하시지 않았나요? 사모님도? 저는 화이트. 화이트 포세린, 전형적인, 제가 맨날 네, 맞아요.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그 길을 원래 걷고 계셨어요. 네, 근데 제가 막 무슨 마스크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서 막 설명을 드렸는데, 왜냐면 뭐 이렇게 하얀색 마스크 쓰면 얼굴이 누래 보이고, 그 다음에 까만 마스크 쓰면 좀 뽀여 보인다, 그런 식으로 이 바닥을 좀 더 밝게 보이게 하지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네,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에 기존에 사모님이 알고 있었던 그냥 미끈미끈한 그런 끄트머리 원목다리 달린 식탁이었으면 쳐다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올드해 보여서. 네, 맞아요. 그리고 우드 슬랩도 유행 지났대. 너무 두꺼워서 아예 3m짜리를 스타벅스처럼 놓으면 예쁘겠는데, 1800짜리 우드 슬랩은 좀 키 작은 놈 같거든요, 한마디로. 두꺼우니까. 근데 요거는 어떻게 저한테 낚이셨나봐요, 올리버 할인에는? 포실린하고 요거랑 이제 2개를 알려주셨는데, 요거 보자마자 다른 거가 바로 안 왜냐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아마 기억이 나는 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홈스타일링 할 때 그 노트북을 이렇게 올려놔서 그냥 한번 재현을 해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따뜻한 표면에 방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약간, 그 따뜻한 표면에서 선택을 하셨죠. 왜냐면 제가 팔 걷으라고 하면서 네, 저희 그 대리석 식탁에 팔 올리라고 했는데 확실히 좀 추웠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사모님 그거 아세요? 사모님 오고 나서 저희가 갑자기 그게 생긴 거? 따뜻한 포세린 하면서 그 주문 제작하는 게 한참 나왔잖아요. 그래도 이미 사모님은 제 생각에 그때쯤에 이거에 반하셔가지고 백도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게 딱 그 우리가 말한 좀 커피숍 튜닝을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원래 이 방이 저를 안 만났으면 무슨 홈짐이나 뭐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셨었죠. 네, 운동하는 장소? 그 운동용품 놓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냥 코로나 끝나가니까 헬스장이나 가고, 이거는 오히려 손님들을 만날 때 조금 넓게 식사를 하자고 하고, 그 다음에 몇 분 남았나요? 지금 3분 지났어요. 네, 아직 시간 많아요. 예, 조금 정면에서 하면 사모님이 보이시니까 저쪽에서 찍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시죠? 자, 제가 여러분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 창문의 위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근히 여기도 위치가 좋아요. 근데 제가 노리려고 하는 게, 사모님은 지금 아마 지인분들, 친구분들이 집에 놀러와서 새 집, 좋은 집 왔으니까, 그래서 술도 좀 드시고 회식도 하고 약간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가족분들도 오시잖아요. 네, 근데 5구 타입의 주방이 제가 분명히 작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충망까지는 안 열겠는데 여기다가 가스버너를 놓든 1인 인덕션 놔서 고기를 구워 먹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목이 올라가는 선풍기를 지금 사모님이 서 계신 자리에 놓거든요. 연기가 이쪽 집 방으로 들어오질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거지. 저 주방에서 고기를 구우시잖아요. 그러면 거실에 있는 우리 캄포쇼파가 그 냄새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 먹습니다. 그래서 그건 상상도 하기 싫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여기서 커피도 드시고, 그냥 친구들이 오면 이걸 좀 땡겨서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시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영상을 찍기 전에 제가 이거 방 너무 위치가 러비룸이랑 이쪽에서 한번 다시 찍어주시면 너무 좋다라고 하는 게, 사모님이 먼저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래는 되게 비좁았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나보니까 딱 맞죠, 여기가. 네, 의자에 지인분들이 앉아도 뒤로 왔다 갔다 다 할수 나오는데, 있어가지고. 의자? 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다 나오고. 네. 그러니까 책장이 없었으면 좀 어색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맞아요. 딱 이게 서재 겸 회식 자료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이사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채우진 않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소품으로 채워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포세린을 놓으시든 원목을 놓으시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바로 창틀 앞쪽에 붙여서 이렇게 다이닝룸 체제를 아이들이 방을 차지하지 않는 집에서, 즉 무슨 신혼부부나 또는 우리 싱글분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딱 아이가 아직 한 명이지만 방에서 노는 아이가 아니라 거실을 어지러 눕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면, 이런 다이닝룸 체제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 4년은 기본적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이게 마이너스 몰딩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는 또 특이하게 이게 뭐죠? 이게 3벌짜리 아닌 것 같은데요? 5벌. 그쵸? 5벌짜리 스타일러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여기다가 이렇게 수납까지 해가지고 맞췄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사모님 저희 마감이 틀리죠? 딴 데하고. 네, 깔끔하게 해요. 진짜 마감 깔끔하게 하죠. 저 끝으로 가보는 게, 이게 사실 제가 요즘 안 찍어서 그런데 아예 이런 식으로. 여기는 사실 간섭 걸릴 게 없어서 굉장히 위로 올라갔고, 또 하나 특징이, 우리 염 실장이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커튼을 갖다가 보통은 이제 사실 하얀색으로도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이게 지금 안막인가요? 네, 안 맞아요. 근데 색깔을 되게 밝은 걸로 하셨어요. 원래 베이직 톤을 염두하고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했어요. 지금 북박이랑 되게 톤을 맞추기 때문에 이 침대가 더 깨끗해 보입니다. 너무 깔끔해요. 무슨 호텔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희 북박이 내경은 얼마로 하셨어요? 그래도 55cm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내경. 안에가 그래도 옷이 튀어나오진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네. 옷이 튀어나오지 않아서 아마 580나 600으로 하셨을 것 같고, 이거는 지금 현재 샌드 베이지 톤. 근데 이게 참 제가 촬영할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이 색깔하고 이 스타일러 색상하고 화면 보면 좀 틀려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실물 보면 거의 되게 비슷해요. 비슷하거든요. 네. 이게 화면에 안 남겨지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두 개가 실물을 보면 거의 한 몸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너무 정직해, 카메라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저희 제품은 아니지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침대 프레임이 아니면 구매를 하신 거예요. 이번에 새로 구매했지만 사모님이 어쨌든 홈 스타일링을 받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신 게, 헤드를 너무 두꺼운 걸 하지 않아서 어디를 확보했다, 자리를 바로 요 공간을 조금 확보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될 게, 이 집은 큰 평형 타입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사모님께서 이게 한 84 타입 이하의 집이었다면 사실은 요것도 좀 신경 쓰였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9평이라고 하는 84 타입 분들이
이거 없이 저희가 원래 애들 방에만 하기로 했던 그 수납형 침대를 많이 하는데 이 집은 이거 잘한 것 같아요. 저 선반도 마음에 드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너무 고맙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제가 좀 게임 잠깐 그만 해주시죠. 아, 네네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저희 사장님 옆으로 좀 한번 가주시면 좋아요. 제가 버튼 터치 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화면에 안 나오시니까 이게 지금 일반 그냥 아이방 책장 뭐 서재 세트가 아니라 이게 저희 러비놈 그 서재를 꾸미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처음부터 이 TV를 넣으려고 TV 박스도 넣어달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통은 수납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네. 액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도 좀 짐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 거실장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책상하고 책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서재용으로도 프린터기 넣고 여기 이제 노트북도 놓고 약간 올인원 기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애들 방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애들 방이라 이게 이쪽만 안 비추시면 돼요. 여기 비추거든요. 이쪽에서 저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예. 여기가 알파룸이에요. 근데 원래 사모님 알파룸에다가 이 책장을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스타일러만 넣으려고 하셨죠? 그죠? 우리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우리 공주님 요즘 세상 무서우니까 치울래. 이것만 치우면 되지 않아요? 네, 그만 나머지는 다 치우면 돼요. 원피스하고 손오공인데. 네네. 이게 러비룸인데 네. 이거 마음에 드셨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작구나. 네. 아예 스타일러를 넣게 여기서 끊어지는 게 네네. 아니라. 그때 아. 그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기억 안 나요. 워낙. 부장님, 어. 저희 스타일러 때문에 고민을 해서 부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기억 안 납니다. 자, 이거 괜찮죠? 이렇게 너무 박스 좋아요. 집어넣고. 네. 이게 언밸런스하니까 괜찮았던 것 같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고. 네, 맞아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책상도 있었는데 저 그냥 이거 두 닫거 사시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사장님 좀 어떠세요? 이거 조립하셨다면서. 되게 묵직하고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이거 가격 되게 그래도 저렴한 편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구 브랜드 가면 책상 하나도 무시 못 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협탁 하나 뭐 하다 하면 7, 80만 원 그냥 네, 넘어가던데 맞아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부러 사이즈를 조그만 걸 놔서 제가 오늘은 참 잘 된 게 오늘 한번 이거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자도 들 수 있는 제품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묵직하지만 밑에다가 이렇게 부직포를 달았는지 몰라서 내가 지금 드는 거거든. 힘이 세서가 아니라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이거를 제가 가변성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식탁 의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무게도 들어가요. 이거를 하나를 더 살 것 같아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걸 이렇게 기역자로 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이런 식으로 놔서 과외 선생 여기 앉히고 여기에 애기 앉히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알아요. 알아도 우리 시청자들은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내 생각에 그것도 좋. 이거 괜찮아 이거. 네, 좋은 이게 오히려 더 나아. 잠깐만 여기 있어요. 저 옆집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거꾸로 못 읽어요, 사모님. 뭐 그 독일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난 못해 거꾸로 읽는 거. 근데 우리나라 눈높이 선생들은 다 거꾸로 읽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 물건이 아닌데 이런 방법을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따님 뒷모습 나오더니까 여기 앉아봐봐. 괜찮아? 우리 촬영 협조. 그냥 얼굴 안 나오게 그냥 여기 앉아. 아빠가 네 뒷모습만 찍을 거야. 자, 삼촌이 선생이야. 어떤 거 같아? 이렇게 하면 꼭 공부하는 것 같지 않아? 그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 좀 어떤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대신에 이게 막 묵직하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이거는 이제 우리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거를 이쪽 벽에다가 붙이고 그래서 난 내 생각인데 얘랑 똑같은 사이즈로 나중에 하나 사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걔를 갖다 여기 하나 붙이면 또 애들이 여기서 생파해요. 저기 냄새 퍼뜨리지 말고. 문 잠궈놓고 창문 열고. 너네 여기서 떡볶이 먹어. 이거 하나 더 사면 될 것 같아.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얼마였죠, 사장님? 어째 여기 광고 채널 아니까 상관없. 14만 원? 12만 원. 만원 야, 요즘에는 24만 원 이렇게 사면 이케아보다는 쌀 수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게 왜 예쁘다고 했어요? 이 마감이 약간 아이폰스럽죠. 애플바. 맞아. 고마워. 여기서 끝낼게요. 이거 자 이제 애들 방으로 한번 갑시다. 이게 애들 방이라 이게 이쪽만 안 비추시면 돼요. 여기 비추거든요. 예. 이쪽에서 저 찍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예. 여기가 알파룸이에요. 근데 원래 사모님 알파룸에다가 이 책장을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면 제가 원래는 스타일러 만들려고 하셨죠? 그죠? 자, 제가 원래 조금 좋아하지는 않았던 선택인데 소비자가 원하니 이제 같이 하긴 했는데 색깔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예, 실링팬은 원래 하려고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냥 간지죠. 간지, 개간지.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간지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되게 시원해요. 왜냐면 애들 시스템 에어컨 너무 세게 틀면 네. 저희 애들은 감기 걸리거든요. 이게 지금 사모님이 센스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건 그냥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늘상 말씀드릴 것처럼 책을 꼽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지금 작은 책이 맨 위에가 있잖아요. 네. 일부러 그러시는 건지 뭔지. 아니 저거는 물려줄 거. 그래서 안 보이는 쪽이 맞았어요.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작은 책을 위에다가 올려놓으신 걸 기가 막히게 또 하시고 당연히 큰 책은 밑에다가 놓지만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책 같은 경우는 표지가 너무나 레트로스러워가지고 이뻐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놓은 좋아하는 거고 소설 작가. 히가시노 케이고 네, 히가시노 게이고. 명탐정이네. 그죠? 네. 추리 극인가요? 네, 스릴러 추리. 아 그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네, 저희 사모님도 외모가 좀 첩보원 닮았습니다. 아 근데 이 책장이 있다는 거를 원래 저희 유튜브를 보고 알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저하고 설명하다 보니까 괜찮네 하신 거예요? 후자 쪽이에요. 후자 쪽이에요? 네. 사실 제가 좀 이실직고 해야 될 건 있어요. 삼성 그린코어의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가 천장고가 더 네, 높아요. 맞아요. 이거 더 낮은 집으로 가면 뭐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위에 자를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아, 저보다 잘하시네. 아무튼 간에 위에까지 이렇게 따고 기가 막히게 여기 간접 조명 피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하니까 책을 읽던가요? TV를 제가 없앴잖아요. 원래 TV를 좋아했던 애거든요. TV 싫어하는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그쵸? 근데 TV를 안 보고 네. 책을 스스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뭐 많이는 얘가 아니지만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몇 번 우리 영상에 나왔지만 굉장히 활발한 아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 따님이 아니거든요. 이 남자거든, 남자. 아까 뛰는 거 보셨죠? 네. 하루 종일 뛸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혼나기 직전까지는. 맞아요. 근데 남자애들이 책을 읽는 게 사실 요즘에는 특이한 거예요. 원래 핸드폰하고 패드하고 TV가 다 망쳐놓으니까. 근데 우리 애들도 그렇거든. 근데 책을 읽는다고? 이제 전에 비해서는 네. 좀 많이 읽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책 읽는 습관을 빌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책장을 놨거든요. 근데 원래 책장도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일자로 되어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딴 데는. 그죠? 그거였으면 아마 얘네들이 너무나 들쑥날쑥한 게 보였을 거예요. 근데 얘는 처음부터 들쑥날쑥하니까 티가 안 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와. 예, 이런 거는 원래 화면으로 찍으면 안 되는데, 예, 이런 아이인데 책을 읽는답니다. 쇼파 같은 경우는
이 오트밀 색상은 사실 이제 제가 인터뷰에서 그만 얘기하라고 시청자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건 매번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색깔이 기가 막히죠. 정말 아이보리였으면 찰떡 진짜. 아이보리였으면 진짜 좀 누럴 뻔했죠. 그죠? 근데 사실 여기 염 실장님이 같이 원래 왔어야 되는데 야 속지 승리했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진 않거든요. 이거 하얀색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화이트를 많이 하셨대요. 근데 다 화이트예요 거의야. 근데 이제 저는 오트밀 소파에 네. 약간 이제 깔맞춤? 책상의 색깔을 고려해서 제가 아 얘가 너무 누리끼리하게 네, 보일까봐.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너무 야. 신의 한 수였어. 진짜 이거 속지인데. 네, 속지. 근데 이거 저녁에 보면 또 겉지 같아서 얌전해 보이는데 창틀 안 보이는데요 사모님? 게다가 삼성 그린코어가 실제적으로 여기 그 뭐라고 하지? 그 뒤에 있는 이 벽지 자체가 하얀색이 아니에요. 네. 그죠? 아니 근데 안 돼요. 우리 아들들은 말릴 수 없습니다. 아, 여기는 물론 이제 공주님 방이니까 이거 사는 거에 대해서 전혀 뭐 저도 불만은 없어요. 한 번은 사줘야 돼. 왜냐면 얘 소원이었잖아. 이런 공주 침대가. 근데 얘가 나중에 학생이 되면 사모님 왠지 얘랑 비슷한 수납도 옷이 많아지면서 해줄 것 같지 않아요, 사장님? 왜냐면 이 자재가 기가 막히게 비슷하죠. 네. 옵션이랑. 네, 네. 그래서 저 한번 따라와 주실래요, 사장님? 내가 한번 미리 가서 우리 아드님이 나오나 한번 볼게. 아들, 일로 와봐. 일로 숨어. 일로 가. 일로 가. 여기로 가. 오케이. 응. 사장님, 이게 이제 아드님 방인데, 이게 순정이죠? 사모님, 일로 오세요. 안 보이게, 예. 이게 순정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때, 그거 말씀드린 거 기억나요? 이렇게 원래 표현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장님하고 사모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에 서랍이 있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멍청한 행동이었죠. 우리 말고, 여기서. 이 위치가 이게 좀 더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저희는 옵션처럼 보이게 하는 게 좀 목적인데, 똑같을 수는 없지만, 네. 이 까만 철이, 좀 사장님 별로셨죠, 사장님도. 이게 꼭 연필 진하게 이렇게 선 그은 것처럼.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그거를 설명해 주세요. 사모님, 이게 뭐가 안 됐다고요? 이게 응. 생각 못했는데 오늘 옷장 정리를 하면서 어. 옷 정리함을 샀는데 이거 정리함?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얕아? 이 이게 서랍이? 서랍이 얕아요. 얕아. 이게 겉에서도 봤을 때 겉에서 봤을 때는 높아. 열락한데, 네, 높은데, 안에서는- 안에가 그 박진영 말투로 네. 공기반, 자재반, 그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럼 그대로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도망가자. 쇼파로 도망가자. 이쪽으로 한번 오시면, 요게 이제 저희 쪽에서 맞추신 거 맞죠? 사모님? 요거는 이제 사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쇠조차도 옵션처럼? 색깔을 맞췄다. 예. 근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서랍 이쪽으로 옮긴 게 두 분 생각이셨죠? 네, 아니면 네, 우리 네. 실측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나? 아니 이게 그 거울 안에 저희가 전신 거울을 원해가지고 아, 여기다가 공주님이니까 네. 지가 여기서 옷 입을 때, 네, 네, 왜냐면 네. 이쪽에 있으면 불편하니까, 네, 네, 네. 이거 머리 쓰셨네. 네. 이거 괜찮네. 네. 아, 공주님. 침대 한번 비춰주세요. 영락 없는 공주님. 근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좀 더 접근성이 있는 걸로 네, 맞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얘가 좀 더 묵직한 것 같지 않아? 쟤보다? 자재가? 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옵션이고 저게 오빠랑 한것 같은 느낌. 조금 그냥 그 허접한 네. 그냥 네. 그 가구 브랜드에서 네. 그냥 한,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오늘은 여기를 인터뷰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이거는 좀 어때요, 속이? 그럼 네. 그래서 옷 정리함을 넣었는데 딱 맞춤처럼 다 들어갔어요. 여기가 맞네. 네, 네, 이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겉에서 봤을 때 높이랑 안에 높이랑 같아요. 저 있게. 네, 네. 조금 까다로운 분들은 25,000원씩 추가해서 댐핑을 그거, 네, 해도 네, 되는데 네. 굳이 안 하시더라고. 네, 네. 안방은 하는데 얘는 네. 오히려 그게 좀 귀찮은가 봐요. 네, 네, 그냥- 애들 방은 그냥 아침에 양말 하나 빼고 네, 그냥 네. 쾅쾅 닫아도 네, 네.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얘가 진짜
딱 어떻게 보면 맞네요. 근데 이런 것들도 사장님이 혹시 보셨죠? 다 일일이 이렇게 마감하는 거. 보통 이런 마감도 기성가구에서는 어떨 때는 그냥 밑쪽에서 이렇게 마감하는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해줬네. 가까이서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저희가 원래 마이너스 몰딩으로 유명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하고 싶어. 그게 애들방이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 네.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께 이게 몰딩이 그래도 좁은 편이야. 딴 데보다. 네. 네, 그래서 이 안에가 공간이 더 많아. 이게. 잘 하셨나요? 진짜 영락 없는 공주님 오시네. 이렇게. 오늘 여기 촬영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이게 서랍이 아까 사모님 몰래 한번 열어봤는데 이 기저귀통이 세로로 들어가는 수납은 전국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물론 뭐 인테리어 회사에서 이렇게 맞추면 맞추는데 이렇게 제품으로 파는 것 중에 이것도 겨우 들어가는 서랍이 많아요. 자, 제가 좀 게임 잠깐 그만 해주시죠. 네네네네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그럼 일어나겠습니다. 그 마이크 가지고 저희 사장님 옆으로 좀 예. 한번 가주시면 좋아요. 제가 버튼 터치 해드릴게요. 사장님은 화면에 안 나오시니까 이게 지금 일반 그냥 아이방 책장 뭐 서재 세트가 아니라 이게 저희 러비놈 그 서재를 꾸미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처음부터 이 TV를 넣으려고 TV 박스도 넣어달라고 하셨고 네. 그 다음에 제일 인상적인 게 보통은 수납이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아무래도 네. 액박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안에 같은 경우도 좀 짐 같은 게 들어가고, 그죠? 네. 어떻게 보면 미니 거실장을 합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책상하고 책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서재용으로도 프린터기 넣고 여기 이제 노트북도 놓고 약간 올인원 기분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가 아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나 학생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무늬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해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거를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인데, 이거는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오신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 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 무리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요.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이건 그래.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 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덜어 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자,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대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3군데 이외에는 이런 캐드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캐드는 기성 가구를 배치하는 거에 대한 캐드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캐드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캐드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짜드리기 때문에 어떤 그런 데드 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